안녕하세요. 저는 나한길외과 원장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중랑지부에서 우리 환우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강좌, 그 중에 투석혈관 관리 주제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사단법인 신장장애인협회 중랑지부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혈관외과 의사고요. 현재 왕십리에 있는 나은길 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투석혈관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혈관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1시간에서 한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대부분의 우리 신장장애인 환우분들이 이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석혈관이죠. 이 혈액 투석을 받는 이 혈관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혈액 투석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걱정도 많이 좀 되시고 스트레스도 많죠. 실제로 그 스트레스 지수 연구에 의하면 암 선고보다 투석 선고라 그러죠.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투석혈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10만 명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대부분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투석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투석을 목전에 두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기도해 드리고 응원해 드립니다. 둘째는 이 투석혈관이 꼭 필요하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텐데요. 이 혈액투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혈관은 일종의 소모품, 사용하면 닳아지는 일종의 그 노화가 되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주로 자동차와 이 투석혈관을 비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 5년, 10년 이렇게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비소를 가야 하고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투석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석혈관도 사용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고치셔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물로 온찜질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투석을 받는 팔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 2가지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석은요, 콩팥 기능이 어떠한 이유, 주로 이제 당뇨죠. 대한민국에서는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 질환 1위인데요. 2위인 고혈압처럼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이런 흔한 질환으로 콩팥이 망가진단 말이죠. 콩팥은 우리 몸에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장기인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정수기 같이 내 몸 안에 나쁜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 치료의 가장 핵심은 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종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수기나 피를 걸러주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혈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내분비 개통의 일도 하고요. 혈압을 조절하는 일도 함께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자, 이런 콩팥의 기능 이상으로 투석을 하게 된다면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 그냥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4시간 정도 투석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혈액을 뽑아 기계에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이 혈액투석. 대한민국의 신장 장애인분들의 93% 정도는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고요.
3~4% 정도는 복막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복막투석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죠. 나머지 그 한 3에서 4%는 이제 이식을 받고 이제 계시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주로 혈액투석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의료진이 일주일에 3번씩 검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 관리에 조금 더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 혹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하신 분들은 복막투석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막투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빨대 같은 관을 배 안에 집어넣고요. 8시간 혹은 6시간 간격으로 그 물을 넣고 빼줍니다. 이 넣고 빼는 게 한 30분 정도, 익숙해지면 한 20분 정도면 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20분, 25분 정도 걸립니다. 즉 어떠한 곳이든 복막액이 있고 조용한 깨끗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서든 복막투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좀 바쁘신 분들은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복막투석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복막을 통한 24시간 노폐물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사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 혈액투석에 비해서요. 하지만 복막투석은 외부 물질을 배 안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막염의 위험도가 올라가서 10년에서 15년 이상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내가 과거에 복부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술력 때문에 복막투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기존에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복막투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일장일단이 있으니 본인 상태에 맞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K-도키라고 적혀 있는 저 약자는요, 미국에서 그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연구에서 알려준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신장 장애인 치료를, 투석을, 그리고 콩팥이 안 좋아지는 전 단계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해보자 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이드라인인데요.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가장 최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K-도키 가이드라인에서도요,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다양한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한데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하고 그거를 바꾸고 그리고 필요하면 교환하고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 플래닝, 즉 1, 2년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신장 대체요법을 받을 때 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혈액투석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혈액투석을 선택을 하면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혈액투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정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3번째는 투석관, 우리 이제 빨대처럼 생긴 투석도관이라고 하죠. 투석관을 이용해서 받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투석관은요, 그거는 선택에 있어서 일종의 옵션입니다. 즉,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이 계시는데 관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일부 제한적으로 현재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거동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투석 도관은 빨리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팔로 하는 2가지 방법, 자가정맥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요, 자가정맥 혈관, 인조혈관이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가정맥은 내거 정맥이 커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인조혈관은 성숙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바늘을 뺐을 때 지혈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 지혈이 될 때까지 인조혈관과 내 조직의 유착, 즉 내 조직이 인조혈관을 감싸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수술 이후 자가정맥은 6주에서 8주,
인조혈관은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즉 수술받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투석을 내가 빨리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오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은 팔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일시적으로 투석 도관이라는 그 퍼머넌트 캐테터라고 하는 투석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넣자마자 당일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몸 밖으로 요만큼 빠져나와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랫동안 놔두면 이 깊은 쪽 혈관이 좁아지는 중심정맥 협착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정맥과 인조혈관은 대개 한 5년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풍선 시술이라든지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혹은 재교체술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혈관으로 10년 이상 혹은 15년 이상 사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내 몸에 더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신 연구에 의하면요, 인조혈관이 수술하고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성숙하는 기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연세가 많고 그리고 투석이 이제 바로 필요한 분들은 차라리 인조혈관이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 근육량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석실에 갈 건지 다양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한테 더 적합한 혈관을 혈관외과 의사가 직접 추천해 주는 쪽으로 많이 치료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가정맥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조혈관도 충분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조혈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조혈관으로 투석하는 게 더 좋아 라는 쪽으로 치료 방침이 바뀌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혈관이 더 좋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K도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술을 받고요, 투석을 할 때까지 한 2번 혹은 3번까지 고쳐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적합한 혈관을 만들어야 하고요, 1년 동안 3번 이상 고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까지 한두 번의 수술로 끝날 수 있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수술을 하는 저 같은 혈관외과 의사가 직접 환자분들을 검진하고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세한 문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관을 만들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크게 4가지. 어떻게 4가지냐면요. 아래쪽 팔에요, 내꺼 정맥을 이용해서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팔, 팔꿈치 위쪽인 위팔에다가요,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총 크게 4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투석혈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투석혈관 만드는 이 수술 받는 것도 괴롭고 뭐 돈도 솔직히 돈이고요. 투석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만들자고 하는 때도 이미 또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 만들었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네. 와, 만들었는데 또 고치자고 하네. 와, 만들었는데 또 수술하자고 하네 라고 하면 정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혈관이라는 게 피가 많이 지나가게, 투석이 잘 되게 엄청 크게 강력하게 혈관을 붙여 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탈이 나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혈액은 손까지 다 들어와야 하는데 중간에 동맥하고 정맥이 연결이 돼서, 즉 투석혈관으로 피를 따로 보낸단 말이죠.
손으로 와야 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하게 동맥과 정맥을 크게 연결을 해 놓으면 손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서 허혈 증후군이라는 손으로 피가 가지 않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수술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가 많이 지나가는 게 너무 걱정돼. 안 되겠다. 조금만 붙여놔야지. 동맥하고 정맥을 작게 붙여놔야지. 피가 조금만 가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석이 안 돼요. 혈액 투석은 많은 양의 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혈액의 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외줄을 타고 있는데요. 외줄 타기는 오른쪽으로 넘어져서도 안 되고 왼쪽으로 넘어져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혈관 수술이 딱 외줄 타기하고 똑같습니다. 피가 많이 가도 안 되고요. 피가 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고요. 실력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환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카페 이제 어디가 잘하냐, 어떤 대학으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투석혈관으로 피가 많이 아까 뺏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도류, 도둑할 때 도자, 류는 이제 흐름의 류자, 도류, 흐름이 뺏긴다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운동, 지금 운동을 하는 그 환자분의 영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이 손에다 고무공을 쥐고 이 공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초반에 좀 필요하지만 투석혈관을 만든 지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팔꿈치를 접는 요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뿐 아니라 팔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는 어깨까지 함께 돌려서 스트레칭까지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적극적인 운동이 흔히 말하는 도류 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뺏기는 건 피가 안 간다 그랬죠. 근데 운동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겠죠. 도류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손이 차요. 손이 시립고요. 그리고 쥐가 나는 것처럼 떨리고요.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혈액이 안 가는 거라 운동으로 혈액을 잘 가게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으로 호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식으로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투석혈관을 만들고 나서 피가 많이 가도 안 되는데 피가 안 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피가 덜 가는 경우엔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풍선 시술로 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는 겁니다. 가끔씩 수술하고 나서 혈관이 잘 자라지 않았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운동으로 작아진 혈관이 커지진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자랐는데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80점인데 야, 너 공부를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이 친구는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40점 맞았어요. 그럼 그 친구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숙제를 좀 더 해라고 해서 그 친구가 80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하죠? 과외받아야죠. 40점 받는 학생은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지 않은 혈관은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은 혈관은 억지로 키워줘야 돼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키워줄지는 혈관외과 선생, 수술했던 저 같은 혈관외과 선생이 결정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석혈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든 날짜 이후 3개월까지도 커지지 않아서 투석이 불가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투석혈관을 치료하는 풍선혈관 확장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벌룬, 어시스트, 머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혈관외과 의사들은 이게 밤 혹은 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풍선으로
혈관을 성숙시켜준다라는 방법이 있으니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석혈관 수술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잘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혈관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혈관외과 선생을 찾아가서 얘기를 잘 들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잘 받으셨나요? 힘드셨죠?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진통제와 항생제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밥은 2주 뒤에 제거를 하고요.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1, 2주 정도는 고혈압약을 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투석혈관은 피가 아까 어때요? 잘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혈압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고의로 의식적으로 혈압약을 조절해서 고혈압 상태를 한 1, 2주 만들어서 혈액 성숙이 잘 되게 유지하는 센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한 날은 이렇게 붕대로 감아서 회복을 좀 돕고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따뜻한 온찜질을 조금 하면서 조직의 회복을 돕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조금 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권고하면서 온찜질을 함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운동법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시연을 해주자면 첫 번째,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목, 이 전완근 운동이라고 그러죠. 요 전완근의 운동에 되게 이 전완근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팔꿈치도 함께 굽혔다 폈다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일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이쪽 팔을 투석하는 팔을 충분히 사용한다 그러시면 굳이 다른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투석하는 팔을 아끼지 마세요. 안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혈관을 대개 한 3, 4주 정도 사용을 기다렸다가 이제 검사를 해서 한 6주 뒤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투석혈관이라는 얘기는 의학 중에서도요 굉장히 마이너한, 즉 아는 사람만 아는 분야입니다. 저는 혈관외과 의사인데요. 투석하시는 우리 환우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혈관외과라는 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혈관외과라고 할 수 있는 의사는 실은 100여 명밖에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의사일 뿐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에 수련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혈관외과 의사로서 이 투석혈관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 재미없어, 너무 복잡해 라고 느끼실 수 있으나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의료진에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직접, 보호자분들이 직접 알아가고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니까 조금 힘드셔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투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장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바늘로 천자를 해서 피를 뽑고 기계에서 돌린 다음에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천자,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위에 마취용고를 바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는 초반에 생쌀을 찌르면 당연히 통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 적극적으로 마취용고를 처방을 받으셔서 투석 바늘을 찌르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바르고 종이 테이프나 랩으로 충분히 도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다만 알레르기 반응, 피부가 조금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마취용고를 꼭 바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한두 번 정도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통증을 줄이는 게 전혀 잘못된 방법이 아니니 마취용고를 바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마취용고는 시간에 비례해서 작용합니다. 즉 오래 바를수록 효과가 좋아요. 찌르기 직전에 바르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적어도 한두 시간 이전에 발라줘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밀봉이라고 하죠. 랩을 붙이든 아니면 종이 테이프,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붙이면 참 효과가 더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석실에 갔어요. 마취용고를 바르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팔을 우선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누로 씻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찌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양하게 찌르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줄 사다리, 영어로 이제 로프레러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처럼 점점점 다양하게 올라가면서 찌른다라는 방법이고요. 버튼홀이라고 해서 한두 개의 정해진 위치만 찌르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한 구역만 두 군데 정해서 찌르는 방법이 대충 이런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학적으로 가장 추천이 되는 방법은 로프레더, 즉 다양한 곳을 매번 새롭게 찌르는 게 가장 추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률이 낮아요. 새로운 곳을 찌를수록 회복도 좀 빠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찌르는 곳만 찌르면 거기에 섬유화라는 게 일어나고 혈관이 좀 늘어나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찌르는 게 더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요, 아픕니다. 아파요. 매번 새로운 곳을 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투석을 받는 이 신장 우리 환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찌르는 로프레더가 좋긴 하지만요, 찌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한두 곳만 찌를 수밖에 없어서 이 버튼홀 테크닉이 필요한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자, 이렇게 천자를 통해서 투석을 받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을 한번 찔러달라, 안 찔렀던 곳을 한번 찔러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찌르는 그 젊은 간호사분들 혹은 베테랑 간호사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의료진도 평생에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라는 혹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뿐이고요. 환자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번 찌르던 곳을 찔러야 좀 덜 아프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같은 곳을 찌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은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새로운데 안 찔렀던데 그런데 한번 찔러봐 달라. 그래야 내 소중한 투석혈관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쓰고 있는 이 투석혈관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일종의 나 늙지 않게 해줘, 나 나이 먹지 않게 해줘, 나 아프지 않게 해줘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석혈관을 받기 전에요, 이 정상정맥은요 1분에 3에서 5cc 정도의 혈액만 흐릅니다. 그런데 이 투석혈관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혈액이 혹시 흐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700cc, 1분에 700cc 정도의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하루에 택배를 3개만 나르면 되는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700개, 800개, 1000개 이상 나르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택배 오토바이, 택배 화물차의 개수를 늘리겠죠. 혈관이 그렇게 커집니다. 혈관이 그렇게 커져요.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힘든 상황이 되면 과로하게 되겠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지치겠죠. 과로사가 오겠죠. 혈관도 과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비유를 맨발의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맨발로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그날 생기겠죠. 30분이면 생길 겁니다. 정상 혈관 단면인데요, 이 흰색 원이 피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염색이 된 게 혈관 벽이고요. 하지만 강력하게 많은 혈액의 흐름이 지나가면서 이 혈관 벽이 점점점 어때요? 두꺼워지고 있죠.
과로사하는 거예요. 혈관벽이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벽에 굳은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벽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내경, 이 흰색으로 보이는 피가 지나가는 이 길이 점점점 좁아지죠. 막히기 일보 직전이죠. 이 투석혈관도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내막 비우라고 하는 혈관벽이 두툼해지는 일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요. 혈액의 길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일이 생기니까 탈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옆 침대에서 투석하시는 그냥만 보니까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한 번도 안 고치고 10년, 20년 쓰던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병원에 늦게 올 뿐이에요. 누구나 고쳐야 합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고장이 나느냐,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고장이 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반드시 검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혈관 안에 지나가는 혈액을 분석을 해봐도 이 혈액이 이 혈관벽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로 아래쪽 팔에 있는 분들은 손목 부위가 좁아지고요. 위쪽 팔에 있는 분들은 어깨 부위가 좁아지는 게 흔하긴 한데, 다음과 같은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압니다. 이거는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투석혈관이 이상이 생긴 걸까요? 자, 눈으로 보고요, 만져보고요, 그리고 투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느껴보고, 그리고 투석 중에 문제가 있는 건데, 눈으로 딱 봤단 말이죠, 투석혈관을. 그런데 내 혈관이 풍선처럼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아까 택배 아저씨가 일이 많아지면 회사가 오토바이도 더 사고 트럭도 더 사겠죠? 근데 그 트럭을 정도껏 사야지 그 회사 주차장에 있는 트럭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트럭을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트럭이 불법 주차하다가 문제 생기고 과속딱지, 아니 저기 무슨 과태료 받고 이러겠죠? 그런 것처럼 적당히 커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변해요. 피부색이 염증, 감염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바늘을 찔렀던 부위에 피딱지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맥이, 다른 정맥, 투석혈관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정맥이 늘어나고 진해지는 경우, 그리고 손이나 팔이 퉁퉁하게 붓는 경우, 특히 투석하는 팔, 그리고 멍이 그렇게 잘 들고 한 번 멍이 들었다 하면 없어지지도 않고, 눈으로 봤는데 평소와 다른 색깔, 평소와 다른 크기, 평소와 다른 모양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관내과 의사한테 가야 돼요.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돼요. 365일 24시간 피가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요, 한 번쯤 턱 하고 만져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시다가도 내가 내 혈관을 3개월, 6개월, 1년만 만지시면 웬만한 의료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신의 투석혈관의 이상을 평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0%예요. 100%. 그래서 자주 만지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피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음떨림이라고 그러죠. 부르르르르르 부르르르 이렇게 피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디선가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부르르르 하는 이 느낌이 없어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진다든지, 혹은 맥박 뛰듯이 뛰게 됩니다. 피가 지나가는 물길 흐르듯이, 강물 흐르듯이 부르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면 박동성, 맥 뛰듯이 탁탁 뛰는 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둘 다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고장 났구나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석을 할 때 유독 내 혈관은 베테랑 우리 수간호사도 너무 찌르기 어려워해. 그리고 나는 찌르기만 했다면 피떡이 막 묻어나와. 그리고 투석할 때 너무 팔이 아파. 이런 것들도 다 투석혈관이 고장이 날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풍선같이 커진 혈관이 보이시죠? 여기도 맨들맨들해서 커져서 늘어나 있죠.
그리고 이건 지금 밝아서 안 보이겠는데 멍이 이렇게 든 거예요. 멍이 든 이런 것도 이상한 거고요. 아래쪽 팔에 이런 실핏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 실핏줄이 아니라 뭐랄까 약간 지렁이처럼 굵어지는 그런 피부 정맥이 확장하는 소견도 이상한 거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어때요? 피딱지가 예쁘게 있지 않죠? 말라 비틀어졌죠?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색의 색깔 변화가 생겼죠? 감염, 천자 부위의 피떡 이런 것들도 다 치료가 필요한 병변들입니다. 시술을 하러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플라그가 있는 곳에 풍선을 부악하고 넓히는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선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돈 들죠. 돈 듭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 많이 들어요. 비싸죠. 한 달에 투석을 받으시면서 되게 한 20-30만 원 정도 약값하고 투석비를 사용하시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서 좋은 투석을 받으면서 이 정도 의료비 내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의료인이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음파 검사라고 많이 알려졌죠. 혈관이 좁아졌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 검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00원, 환자가 내는 돈, 그러니까 진료비가 내가 뭐 한 3,000원 내는 사람이면 뭐 6,000원을 내고 내가 진료비를 1,000원만 내는 사람이면 한 4,000원 좀 내겠죠. 즉, 내 진료비 더하기 초음파 검진료는 한 3,000원쯤 됩니다. 실제로 36,000원 하거든요, 초음파가. 근데 투석 환자분들은 전체 의료비의 10%만 직접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3,000원 정도 부담이 돼요. 근데 혈관이 아까처럼 무슨 문제로 좁아졌단 말이죠. 혈관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풍선 하나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비싼 거는 뭐 더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사라든지 다양한 약물들, 이런 조영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다양한 약들, 재료대, 뭐 소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환자 부담금은 대개 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선이 되는데, 시술료는 대개 다 비슷하지만 어떠한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제 막혔단 말이죠. 아마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혈관이 막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혈액 길이 완전히 좁아지다 못해 막혀서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치료비가 4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풍선 시술을 잘 하면 혈전 제거술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고치면 막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좁아졌을 때 뚫어주면 좋죠. 탈이 났을 때보다. 그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교통정리를 교통 순찰자가 가가지고 미리미리 하는 거죠. 차가 꽝 부딪혀가지고 쫙 막히는 게 아니라 길이 좁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삐뽀삐뽀 삐용삐용 경찰 아저씨들 와가지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길을 넓혀주면 교통사고가 안 나겠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도 돈인데요. 투석 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투석 혈관을 만들고 나서 일반적으로 내과 정맥은 한 5년, 자가 정맥은 한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년밖에 못 사용하고 왜 5년밖에 못 사용하냐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더 이상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예요. 즉, 막히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돈도 돈이니까요. 저 같은 이 혈관외과 의사한테 잘 오세요, 잘 고쳐드릴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온찜질, 따뜻한 물을 담은 이 마사지, 그러니까 이 물주머니로 빙글빙글 물리적으로 비비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혈관에 자극을 주세요. 혈전이, 피부에 붙어있는 혈전이, 혈관벽에 붙어있는 혈전이 물리적으로 비비면서 날아가고요. 따뜻한 이 온도가 바늘로 손상을 받았던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일석이조예요. 실은 일석 한 3조쯤 되지만. 그리고 저는 이 투석이 있는 팔로 양치질 하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양치랑 아까 팔 운동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운동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 공운동도 말씀드렸죠? 양치질하는 칫솔을 꽉 잡으면 힘이 꽤 들어갑니다. 저는 왼손잡이라서 양치질을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손으로 가끔씩 연습 삼아 이렇게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좀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세게 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손을 좀 섞어서 연습을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석혈관 관리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병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투석받고 나서 바늘 찔렀던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지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고 지혈이 잘 안 되면 지혈대라고 해서 강력한 이렇게 밴드를 확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한 5분 7, 8분 정도 밴드로 감는 건 저도 할 정도로 필요한 상황이 물론 있지만 밴드를 1시간, 30분 혹은 몇 시간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혈대를 감는 건 좋지 않으니 지혈은 반드시 직접 손으로 내가 내 반대편 손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이 지혈 방법까지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혈을 손으로 10분, 15분 했는데 지혈 안 되면 그건 고쳐야 돼요. 그 지혈 이상입니다. 그건 고쳐야 되는 내용이죠. 자, 정리를 조금 한번 해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투석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혈관의 종류는 인조랑 자가가 있다는 얘기까지 좀 드렸고요. 관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들고 쓸 때까지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혈관이 왜 좁아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막의 비유, 혈관이 두툼해지는 일이 생긴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상이 생긴다 싶으면 언제든지 혈관외과 의사를 통해서 적절히 검진을 받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2가지 치료, 하나는 따뜻한 물로 하는 온찜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양치질. 온찜질과 양치질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투석을 받을 때 바늘 부위, 천자했던 부위에 손으로 누르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아마 이 강좌가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 강연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 5분 정도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식. 이식 그거 받고 싶지? 야,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하냐? 나는 안 받고 싶은데 그 돈도 없고 비싸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십니까? 이식 받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1달 만에 다시 또 온 사람 얘기도 분명히 투석실에서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한번 해보고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혈액 투석을 받는 분이라면 이식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2015년 정도까지는 대기 연수가 한 5년 내외였는데, 연명치료금지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자의로 추가적인 치료를 안 받게 되는 그 법이 2018년에 통과가 되거든요. 2017년이었나? 2018년에 그때 좀 통과가 돼서 뇌사자 이식 건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신장 이식 대기 연수가 7년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이식 건수 전체적으로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줄었고 이식을 주어야 되는 사람도 줄어가지고 코로나 때는 약간 이제 7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023년인 요즘에도 아직까지 대기하면 뇌사자 이식을 받을 때까지 7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은 번호표를 뽑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7년이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식을 받는다고 손을 딱 들어도 내 차례 오는데 7년 걸려요. 그러면 손을 미리 들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호표를 미리 뽑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리스크를 안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식 아닙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돈도 정말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에 들 수 있고요.
근데 지원도 많이 됩니다. 각종 이식은 지원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서 금액이 크긴 하지만 지원도 많고,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 약 먹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하긴 하죠. 은행에서 큰 돈에 대출 받는 것도 똑같다고 보는데, 은행에서 일단 번호표를 뽑아야 대출 상담 차례가 와서 그때 고민도 안 늦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식을 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나 이식을 받을 거야 라고 등록을 해둡니다. 등록을 해둬요. 그러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5년,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건강 관리도 하고 어느 정도 갯돈 모으듯이, 적금 모으듯이 이식용 비용도 좀 모아보고 생활하면서 지내보는 게, 정말 내가 이식이 간절해진 그 시점에 왔을 때 미리 등록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이식을 등록은 해두십시오. 각종 대학병원, 3차 병원에 이식센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냥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14 전화해서 대학병원 그 대표번호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식센터 연결해달라면 친절하게 각 코디네이터 분들이 설명 잘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혹은 내가 대학에서 신장 검사를 받거나 이러셨다면 거기서 물어보시면 바로 연결을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이식이라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수술이 잘못될까 봐 떨려서 미룬다는 건 내 차례가 됐을 때 미뤄도 되거든요. 내 차례가 왔을 때 걱정하고 그때 안 한다고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도 돼요. 하지만 식사가 자유로워지고요. 생활이 자유로워지고요. 투석 이상으로 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아까 콩팥이 무슨 일 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정수기 역할만 한다고 한 게 아니죠. 혈압도 조절하고요. 내분비의 중요한 계통을 조절하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석 받으면 혈압이 막 춤추잖아요. 이식 받으면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즉 이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혈액투석을 받는 모든 환자분들은 꼭 이식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도움이 좀 되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과 의사 토르소라는 16세기 유럽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의학의 목표는 가끔씩 치료해주고요. 자주자주 도와주고 언제나 위로해준다라는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의사된 지 이제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이 말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즉 환자분들에게 큰 위로를 좀 드리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외과 의사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 최선의 치료로, 좋은 치료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투석을 받는 이 긴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이 환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용기를 전하고,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강연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삶에 대한 좋은 태도로서, 이식을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태도로서 더 건강해지기를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우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지금까지 저는 혈관내과 의사 나은길 김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